봄이 유난히 멀게 느껴지는 올겨울.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이 순간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겨울이 하루빨리 끝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저 시장에 가서 같이 장 봐가 와서 앉아갖고 그냥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덤덤하게 이야기하지만 가슴 깊이 자리 잡은 슬픔은 좀처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당뇨를 이제 제가 결혼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오래 앓으셨잖아요. 그래갖고 발가락도 하나 이제 합병증으로 자르시고 이제 치매도 좀 약간 앓으시고 그러시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무뎌질 때도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무치게 그리운 얼굴. 그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다녔어 병원에. 그래서 당뇨가 얼마나 무섭다. 뭐 발도 자른다. 어디에 상처가 있으면 다 자른다. 그래서 무서운 거 들었었죠. 그러니까 절대 나는 당뇨는 걸리면 안 된다. 당뇨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당뇨는 걸리지 말아야지. 근데 누워 있어 보니까 제 몸이 막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왜 이래? 그리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갔더니 당뇨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지만 당뇨병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그녀. 하지만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당뇨병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이내 불행의 도화선이 되어 여러 질병까지 불렀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 오래전에 시작된 당뇨병의 악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불편한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눈. 당뇨가 있으면 눈이 나빠진대요. 그래갖고 제가 엄청 눈이 좋았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막 뭐가 낀 것 같고 잘 안 보이고 엄청 안 좋아요, 눈이. 당뇨가 생겨갖고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차라리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 그녀는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까? 막막한 종숙 씨에게 약은 치료의 목적보다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방패막일 뿐인데요. 이게 당뇨약, 이게 이제 피린, 여기 협심증, 콜레스테롤. 저 약을 잘 못 먹어서 하나씩 이렇게 먹을. 또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당이 안 오르기 위해서 먹는 거죠. 하지만 오랜 투병으로 금전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약을 먹는 것조차 망설여집니다. 당뇨 때문에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자식들 보기 미안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이 당뇨병이 점차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당뇨병으로 인한 진료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무려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까지 더해진다면 그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고 그만큼 부담이 더 가중됩니다. 괴로운 현실에 포기하고 싶다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놓지 못하는 희망. 때론 보이지 않는 희망이 고문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견디고 견디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이제 당뇨에 좀 나으려고 이렇게 조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 해도 당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시장 가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좋다 그러면 사다 먹어보는 거지요. 또 나으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나요. 간절한 마음에 좋다는 건 뭐든 해보고 있지만 실제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금 시중에는 당뇨병에 대한 민간요법이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사실 당뇨병처럼 카더라 통신이 많은 질병도 잘 없습니다. 환자마다 당뇨병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민간요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뇨 환자의 약 74%가 민간요법을 한 번 이상 시행해봤지만 이들 중 80%는 효과가 없었고 12%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문에 떠도는 방법을 맹신하고 따르는 건 자칫 위험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지만 널뛰는 혈당을 적절히 조절해서 쭉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확한 해결책을 몰라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그녀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매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다 한들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 밥 한 끼 먹는 것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거 병원에서 준 식단인데 이대로 잘 지키기가 좀 사실 또 힘들고 제가 이거 밥을 굶을 수도 없고 또 그냥 너무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 좀 먹으면 당이 또 너무 올라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자유를 빼앗긴 채 스스로를 통제해야만 하는 현실. 그녀는 언제쯤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을까요? 10초에 3명씩 환자가 발생하며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당뇨병. 당뇨병의 주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강한 식습관으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상황은 어떨까요?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로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을 추구하는 이탈리아는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 맛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한다고 합니다. 먹시 크루도라는 해산물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갑각류와 흰살 생선이 사용됩니다. 생선 수프에는 홍합, 조개, 갑오징어, 새우가 들어가는데 모두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들이에요. 지중해 식단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습니다. 당뇨병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혈당 관리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건강한 식습관인데요. 너무 당연한 것이라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답니다. 저는 평소에 단 음식을 많이 먹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런 방법들로 평소 저의 몸이 건강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정제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높이고 가짜로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어요. 전 건강하게 먹는데 설탕을 되도록 먹지 않고 신선한 걸 먹죠. 이 때문인지 과거 당뇨병 유병률이 낮은 국가에 속했던 이탈리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성인 340만 명이 당뇨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유럽 국가 중 5위에 달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식습관 관리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혈당 조절과 관련해 새롭게 주목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체세포 말고도 매우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장내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 군집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유전체를 뜻하는 게놈을 합친 용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은 면역 기능이나 신진대사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제2의 유전체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음식물 소화와 흡수는 물론 신체 대사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감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쁜 균이 많아지고 좋은 균이 적어지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건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알츠하이머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췌장암 환자의 생존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전자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건강한 상태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좋은 균은 늘리고 질병을 유발하는 나쁜 균은 줄이는 것이죠. 균형이 잘 이루어진 마이크로바이옴은 염증을 억제하는 단수의 지방산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는 에너지 대사와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쳐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